이번 딥다이브 STX 엔진입니다. 보내주신 투자 분석 자료를 보니까 와, 이게 변화가 정말 크더라고요. 현재 주가가 36,500원 정도인데 10월 29일 장중 기준 이 기업의 진짜 모습 그리고 미래는 어떨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STX 엔진. 이게 1976년에 세워진 꽤 오래된 디젤 엔진 전문 회사죠. 맞아요. 근데 원래는 좀 조선업 쪽 이미지가 강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 선박용 엔진 비중이 상당히 커서 조선업 경기에 따라 실적이 뭐랄까 좀 많이 흔들렸어요. 아, 그래서 변동성이 컸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육군 K2 전차나 K9 자주포 엔진, 또 해군 함정 엔진, 이 방위 산업이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완전히요. 방산이 핵심이다. 전자통신 사업도 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네, 그것도 사실 방산이랑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처럼 조선업 경기만 바라보는 회사가 아니라 K방산 수출, 이 큰 흐름의 핵심 파트너가 된 거죠. 이게 정말 큰 변화예요. 와, 그럼 단순 사업 다각화가 아니라 이건 뭐 회사의 DNA 자체가 바뀐 거네요? 분석 자료에서도 K방산 수출과 한화그룹 편입, 이 두 가지를 엄청 강조하시던데 이게 결정적이었나 보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K방산 수출, 폴란드의 K2 전차, K9 자주포 대규모로 수출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뉴스에서 많이 봤죠. STX 엔진이 바로 그 장비들의 심장, 엔진을 공급하니까 이게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작년 2023년에 한화그룹에 편입된 건 정말 뭐랄까? 날개를 달아준 격입니다. 아, 하나요. 단순 대주주 변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이게 여러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캡티브 마켓 확보예요. 안정적인 내부 시장이 생긴 거죠. 캡티브 마켓이요? 네.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예를 들어 K9 자주포를 수주하면 그 엔진은 자연스럽게 STX 엔진 물량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따라오는 구조죠. 아, 그건 정말 안정적이겠네요. 확실한 수요처가 생긴 거니까. 그렇죠. 둘째는 한화의 그 탄탄한 재무적인 지원, 이게 가능해지면서 연구개발, R&D 투자나 생산 능력, 캐파 증설 같은 게 훨씬 쉬워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화라는 브랜드 파워,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해외 수주할 때 신뢰도에 분명 도움이 되죠. 와, 안정적인 수요에 투자 여력, 브랜드까지 삼박자가 딱 맞네요. 이러니 주가가 작년에 그렇게 급등했군요. 15,000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갔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K방산 수주 기대감, 한화 편입 기대감, 이게 다 반영되면서 폭발적으로 올랐죠. 분석 자료에 보니까 단기 예측도 있던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 2주 뒤 주가를 34,000원에서 4만 원 사이로 보면서 아래로 갈 확률 60%, 위로 갈 확률 40% 이렇게 제시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모멘텀은 분명히 강한데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으니까 좀 피로감도 있을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숨고르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인 거죠. 숨고르기 가능성?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지선을 한 34,000원에서 35,000원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가격대 밑으로는 쉽게 안 밀릴 거다. 뭐 이런 기대죠. 아, 지지선이 34,500원 정도?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주요 투자자들 평균 매수 단가를 추정해 보면 외국인이 한 32,000원, 기관이 한 34,500원 정도거든요. 네네. 지금 주가가 36,500원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주가 하락을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하, 매수 단가보다 높으니까 심리적으로 좀 지지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그때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 소위 바이온 딥스라고 하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는 거. 그걸 제한하면서 35,000원 선을 잘 지키는지 보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밑바탕은 좀 단단하다는 느낌이네요. 그럼 좀 더 길게 보면요.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고 봐야 할까요? 산업 전망이나 실적은 어떻게 예상되나요? 분석 자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요즘 뭐 신냉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을 늘리는 추세고요. 네, 그렇죠. 근데 K방산이 가격, 납기일, 성능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그 수혜를 많이 받고 있죠. 폴란드 말고도 뭐 루마니아나 중동 쪽 추가 수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 추가 수출 기대감도 있군요. 네, 그리고 STX 엔진 자체적으로도 지금 수주 잔고가 역대 최대 수준이에요. 거기에 한화라는
안정적인 발주처까지 있으니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실적이 확 늘어나는 게 거의 예정된 수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실적 급증이 예상된다. 네, 증권가에서도 내년 2025년 영업이익이 올해 보도 한 2배에서 3배까지도 늘 수 있다. 이런 예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와, 2, 3배 성장이라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분석의 결론은 이거예요. STX 엔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변동성 큰 조선 부품주가 아니다. 하나그룹의 K방산 핵심 엔진 공급사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는 거죠.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 네, 그래서 2024년 주가 급등이 끝이 아니라 어쩌면 이제 본격적인 성장의 시작일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정받을 때마다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정리하면 K방산이라는 큰 흐름, 그리고 한화그룹 편입이라는 내부 변화, 이 두 가지가 만나서 기업의 본질 자체가 달라졌고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봐야 한다. 이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외부 환경이랑 내부 변화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평가죠. 물론 실제 성과가 계속 기대를 따라가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흐름은 아주 좋다는 분석입니다. 자, 오늘 STX 엔진 분석 자료를 통해서 한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STX 엔진처럼 이런 지정학적 변화나 산업 트렌드 같은 외부 요인, 그리고 인수합병 같은 내부의 결정적인 변화가 딱 맞물리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가치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업, 혹시 당신의 관심 목록 속 다른 기업 중에도 이런 숨겨진 이야기가 있지는 않을까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